이제 법지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지문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요 지문이죠. 17년 9월 고3 평가원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지문을 이해하기 앞서서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법이 왜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이제 법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게 이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지문은 일단 구조, 어떤 구조로 출제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데 구조 첫 번째는 PS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지문이 나왔을 때는 문제 상황은 뭐고 그 다음에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중점을 두고 독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읽을 겁니다. 이 지문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문을 선정을 해왔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는 지금 보시는 지문과는 다르게 조금 더 긴 지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긴 지문은 조금씩 이제 없어지는 추세긴 하지만은 그래도 긴 지문이 나왔을 때 구성은 보통 여기 P 이제 문제 앞에 인서트를 다양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수많은 용어들을 막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읽는 사람을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뭐 기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또 인서트를 집어넣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글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네 어쨌든 큰 구조는 문제와 해결 구조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독해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조금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을 예로 들면은 38번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네, 38번은 이 지문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읽었다면은 굉장히 좀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출제진이 여기다가 3점이라고 걸어놨죠, 그렇죠? 3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도 높다라는 건데 어쨌든 법지문에서 핵심은 S를 찾는 겁니다. 그 S는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how solve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어쨌든 해결책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독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큰 이제 문제 해결 구조 속에서 과정이라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식의 과정이 주로 나오냐면은 일단 법 제정 과정.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수많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들, 그 단계들이 디테일하게 제시됨으로써 내용 일치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가 이렇게 뭐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 순서를 뭐 A, B, C 혹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기호화를 쫙 시켜서 그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지문에서 난해한 그런 이제 내용 일치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이 시행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시행될 때 바로 그 법을 그냥 탁 이렇게 뭐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그 법을 시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간단한 법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법이 시행되는 과정, 어떤 과정의 느낌이 난다면은 역시 A, B, C 혹은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기호화를 시켜서 구조적으로 글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과정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지문 치고는 막 엄청나게 고난도는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고난도는 아닌데 법지문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문제와 해결을 찾는 구조를 내는 과 동시에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출제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은 학년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법지문은 크게 두 가지 구조를 통해서 출제가 된다. 그렇다고 뭐 비교대조 구조가 안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비교대조의 그런 중요성이 다른 지문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PS 구조라는 거. 거기에 조금 더 힘을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법이라는 것은 뭐 다 인터넷에도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고 뭐 변호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 법률적인 용어들, 그렇죠? 그리고 그 용어들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지문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 용어가 나오죠. 그렇죠? 용어가
매우 좀 복잡합니다. 그쵸? 이게 복잡하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도 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네.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가 좀 읽기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쵸? 다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쌤도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체크만 잘 해둘 필요 있습니다. 체크. 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단도 나오고, 사단성도 나오고요. 뭐 이제 사단과 사단성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르겠죠, 그쵸? 그런 이제 미묘한 차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문을 읽어 나가는 와중에 바로바로 캐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용어는, 반드시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얘는 내용일치로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착실하게 쳐주면서 내용일치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지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면은 끝이 없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 용어라는 것은 항상 이런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단어라는 것은. 네. 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법인격과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 요게 굉장히 좀 비슷하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법인격. 사람이 가지는 것을 권리 능력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가 지니는 것을 법인격이라 하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이기도 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둘은 이제 생긴 게 다르지만은 어쨌든 조금은 유사한 말이고 어떻게 상호 치환할 수 있다. 네, 이런 느낌을 살리면서 좀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여기 이제 특히 35번, 36번이죠. 근데 35번이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3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2번, 3번 선택지를 잘 학생들이 골라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용어를 조금 달리 했을 때 독해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요 AA 관계는 제가 영상에 실었는데 뭐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면은 금리와 이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금리와 이자는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용어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똑같다는 인식을 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굉장히 큰 독해력에서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됐죠? 네, 그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글을 읽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법지문은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큰 구조는 무조건 문제와 해결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문제 상황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조금 더 독해 실력이 들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해주면은 굉장히 깔끔하겠죠. 네,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서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조금 어려워지면은 수많은 과정들이 나올 건데 그런 과정들에는 반드시 기호화를 시키면서 독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이것도 이제 내용일치로 굉장히 많이 물을 건데 모든 용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용어라는 것은 조금은 다른 말로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은 다른 말로 나올 수 있는데 조금은 다른 말로 나왔을 때 그 두 단어는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독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지문입니다. 어쨌든 법지문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독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지문에 대한 풀이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